찌릿찌릿한 팔꿈치 통증, 심하면 우울증까지 걸린다? 골프 엘보의 예방과 처방, 미즈닥터에서 진단합니다. 연예인의 몸매 관리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 스타 다이어트의 비밀, 그 허와 실을 공개합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안녕하세요. 상큼한 체인지 이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시한 체인지 윤혜연입니다. 예원 씨, 혹시 골프 엘보라는 질환 들어봤어요? 골프 엘보? 처음 들어봐요. 뭐 골프 치다 걸리는 병인가? 맞아요. 무리한 운동으로 팔꿈치의 근육과 힘줄에 손상이 오는 것인데 네. 증상이 심하면 젓가락이나 커피잔을 드는 것조차도 힘들고 악수까지 꺼리게 될 정도로 어머. 통증이 심하다고 해요. 정말요? 어떻게?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야외 라운딩은 못하더라도 스크린 골프는 좀 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요즘에 그 내가 스윙이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네. 같은 동작을 좀 반복하는데 그럼 이것도 안 되겠네. 그렇죠. 그게 바로 골프 엘보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단시간에 실력을 늘리려는 욕구와 제한된 시간 안에 공을 많이 쳐야 하는 국내 연습장에 그런 여건들이 맞물려서 이러한 질환들이 생기는 거래요. 특히 예원 씨처럼 똑같은 스윙을 반복해서 라운딩하는 경우에는 네. 팔꿈치에 당연히 무리가 가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골프 엘보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뭐야? 우리 엄마는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데 아니 요새 자꾸 팔꿈치가 막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골프의 뭔가? 글쎄요. 골프를 즐기는 예원 씨와 골프채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예원 씨 어머니. 네. 과연 골프 엘보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미즈닥터 오늘의 질환부터 함께 보시죠. 라운딩을 하고 나왔는데 팔꿈치가 아프셨나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팔꿈치가 아프세요? 이럴 때 골프 엘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골프 엘보란 손목을 움직이는 팔뚝 근육이 팔꿈치에 붙는 인대염증인데요. 주로 골프를 즐겨 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여 골프 엘보로 불리고 있습니다. 골프 초심자부터 구력이 오래된 사람,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주부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골프 엘보의 경우 병기 초기에는 반복적인 팔 운동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우습게 여기고 방치했다가 점차 진행되게 되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으시다면 경청해주세요. 골프 엘보 오늘 미즈닥터에서 진단해봅니다. 저도 가끔 라운딩을 하고 나서 네. 좀 팔꿈치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물리치료 받아도 뭐 그때뿐일 것 같고 해서 그냥 뭐 골프 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넘기는 경우가 그럼 많거든요. 안 돼요. 예원 씨 골프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통증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질환이 발견되면 바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죠. 그렇구나. 그럼 우리 엄마는요? 뭐 골프 한번 안 쳐본 우리 엄마도 이 골프 엘보에 걸릴 수 있는 건가? 당연하죠. 그 골프채를 잡지 않아도 후라이팬만 잡아도 이 팔꿈치 통증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실제로 골프 엘보 환자의 80%가 골프하는 큰 관계없는 그 주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거 확실한 치료 방법은 있긴 한 거예요? 아니 엄마랑 같이 가보게. 그래서 준비했어요. 골프 엘보의 예방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 미즈닥터 처방전에서 함께 보시죠. 골프 엘보라는 것은 이제 뭐 그 말 그대로 골프를 많이 칠 때 팔꿈치가 아파지는 것을 이제 골프 엘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여성분들이 사실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 대개는 주부들한테도 원래 많았습니다. 엎드려서 이 걸레질을 한다든가 뭐 수도꼭지를 짠다든가 빨래를 하신다든가 그럴 때부터 팔꿈치 아픈 것도 사실은 골프 엘보랑 똑같은 건데요. 요즘은 여성분들이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시기 때문에 진료실에서도 골프 치다가 진짜 골프 엘보가 생긴 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힘줄에 이상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힘줄이냐 하면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하고 손목을 움직이는 힘줄이 두 가지가 팔꿈치의 안쪽과 바깥쪽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골프 엘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일단 그 외상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건 좀 드물고요. 사실은 같은 동작을 여러 번 했을 때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유즈,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를 너무 열심히 치신다든가 테니스를 너무 열심히 치신다든가 그러면은 만성 통증이 생기는 것, 이것이 정확한 그 골프 엘보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 엘보의 증상은 팔꿈치에 이 대개 안쪽에 톡 튀어나온 뼈 있는 부위를 누르면은 많이 아프고요. 주먹을 쥔다든가 손을 핀다든가 손목을 움직일 때 이쪽이 많이 아파지면 그것이 골프 엘보고요. 사실은 뭐 골프를 치실 때 이쪽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안쪽이 더 아플 거고, 이 바깥쪽에다 힘을 갖다 자꾸 많이 주면은 바깥쪽이 아파지겠고요. 어쨌든 그런 증상들이 아주 중요한 그 골프 엘보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가진단법이 아주 단순하고도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요. 팔을 완전히 이렇게 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손으로다가 손등을 맞고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팔을 위로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다가 저항감을 있게 해서 힘을 줘봐가지고 이 바깥쪽이 아파지면 그거는 골프 엘보예요. 또 거꾸로 이 안쪽에 생기는 사람은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다가 당기는 힘을 갖다 줬을 때 안쪽이 아파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골프 엘보고, 즉 힘을 줬을 때 아파지면 힘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의 중요한 자가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해보셔서 그렇게 아프시면은 본인도 진단은 뭐 간단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골프 엘보의 원인이 너무 많이 써서 생긴 거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것이 그냥 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요. 방치라는 뜻이 이제 계속해서 아픈데도 계속 골프를 치신다든가 테니스를 치면은 결국은 그 힘줄이 이상이 생긴 것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 파열에까지 가는 수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 안 하고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 수술을 갖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방치한다거나 너무 계속 많이 쓰시는 것은 좀 피하시고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프 엘보가 뭐 모든 사람한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쳐도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쳤는데도 금방 아프고, 근데 결국은 이제 테니스나 골프는 어떤 채를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채를 잡는 위치라든가 또는 그 잡았을 때 힘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몸의 동작이 너무나 경직돼 있어가지고 어느 일부분에 힘이 과도하게 간다든가 주로 그런 것의 원인이 있겠고, 역시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힘줄이 싱싱하기 때문에 웬만큼 다쳐도 그냥 한 부분 정도로 끝나니까 쉬고 나면 다시 좋아지는데, 나이 드신 분이 대개 한 40대 이후에 골프를 배우신다든가 여성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힘줄이 조금씩 이제 파열이 생기는 수가 사실은 좀 많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역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힘줄이 보여 있어서 아프신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분들은 쉬면서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로다가 그냥 좋아지는 분이 많고요. 그렇게 치료했는데도 좋아지는 듯 하다가 대개 한 3, 4개월 후에 또 아파지고 막 이러면서 만성으로 가는 분들은 대부분이 부분 파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엑스레이로는 보기가 힘들고 MRI 등 정밀 검사를 해서 보면은 부분 파열 부위가 완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파열이 아닌 부분 파열은 요즘은 이제 그 충격파 치료라는 거 있는데요. 충격파 치료는 아주 강력한 그 효과가 있어서 대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파열 부위가 있어도 그걸 아물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외래에서 치료해가지고 그 정도의 성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파열일 때에는 충격파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너무 심하게 그렇게 많이 쓰신 분들인데요. 실제로는 뭐 골프가 아니고 뭐 다른 운동에서도 다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검사해가지고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면 이것을 봉합해줘서 다시 원상을 복귀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그 통증이 그대로 다 남거든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힘줄이 완전 파열돼 있으면 수술을 조기에 받으셔야 돼요. 수술도 너무 미루고 방치된 상태로 수술하시게 되면 수술도 커질 뿐더러 이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많이 써서 또 오랫동안 많이 아팠던 분들은 병원에서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해서 완전 파열이 나오면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골프 엘보, 즉 힘줄 파열이 심하더라도 수술하시게 되면은 그 수술의 성공률이 거의 98%, 99%까지 이르거든요. 사실은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수술이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그렇게 많이 아직 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그 수술을 해보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든가 또는 충격파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안 낫다든가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치료의 기간은요, 되게 아주 간단하게 대개 3주와 12주를 갖다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통 부었거나 심하지 않게 다친 그 연부 조직의 재생은 대개 3주면 가능하거든요. 멍들었다가 아무리 심해도 3주 정도 되면 멍이 다 빠지듯이.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치료를 정말로 치료가 진짜로 필요한 부분 파열이나 완전 파열이 회복되는 데는 대개 12주를 우리가 진단서를 끊어주거든요. 즉 12주가 지나면 비교적 대부분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이제 다시 복귀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에는 다 복귀가 하고요. 대개 이제 골프는 사실은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의 PGA나 우리나라 KPGA 여기서도 이제 권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게 참 중요한데요. 대개 수술하고 6개월 될 때까지는 채를 잡지 말라고 그 헌장에 써 있습니다. 거기 협회에도. 6개월 때까지는 재활 운동과 잘 쉬는 걸 하시고 7개월째가 되면은 숏아이언, 8개월째가 되면 미드아이언 이런 식으로 채를 하나씩 한 달에 한 번씩 더 긴 채를 하게 되면 대개 11월 차 됐을 때 드라이버를 한번 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1년이 지난 다음에 필드 나가는 것을 그 프로 선수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골프 엘보는 물론 골프를 치시다가도 생기지만 주부들한테 정말 굉장히 흔한데요. 엎드려서 걸레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는 뭐를 이렇게 빨래를 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주전자를 들어서 커피를 따르는 거. 즉, 손목하고 손가락에 요것에 힘이 직접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힘줄들이 다 여기 붙어 있거든요, 팔꿈치에. 그래서 우리가 뭐 무거운 거를 많이 든다 해서 꼭 이게 아픈 거는 아니고 손가락과 손목에 힘을 주는 거 있죠? 그런 동작이 많으면은 생기는데 주부들이 아무래도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게 되면은 골프 안 치는 분들이 골프 엘보가 있는 분이 사실은 더 많고요. 골프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일단 오신 거 보게 되면은 주부들보다는 더 심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죠. 역시 모든 것이 부드러우면은 우리가 다치지를 않듯이 스트레칭, 체조, 그다음에 근력을 키우는 운동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시고 골프를 칠 때나 또는 뭐 일상 주부님들께서는 뭐 가정생활 하실 때도 너무 무리해서 막 이걸 내가 해야지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 시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은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하다가 아파지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 전문 의사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확실하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면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팔꿈치 통증, 즉 골프 엘보라고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낫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결국은 뭐 충격파 치료나 어떤 수술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골프 엘보가 생겼을 때 반드시 팔꿈치를 전문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을 찾아뵙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치료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네. 내가 진작 병원에 갔죠. 아니,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골프 엘보뿐만 아니라 네. 이것은 그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 오십견 같은 만성 통증과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빨리 어머니 모시고 진단 한번 받으러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골프 치다가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넘기는 나나, 네. 나이 들고 뭐 살림하다 보면 그렇겠거니 하는 우리 엄마나 두 모녀가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이 치료받아야겠어. 그래요. 두 분 모두 네. 팔꿈치 통증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네. 여성들을 위한 패션 뷰티 가이드 여백습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예원 씨, 네. 이번 여백습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요, 네. 여태까지 중에서, 여태까지 진행했던 여백습 중에서, 이 시간이 오늘이 가장 기대되고 궁금해요. 뭘까? 우리 여성들에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숙면과도 같은 그런 생활 습관인데, 가끔은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좋을 때는 또 그 쾌감을 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뭔데요? 제인 씨는 보아하니 안 해도 될 것 제인 씨한테 그 비결을 물어봐야겠구나. 아니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속 터져. 궁금하라고. 네, 이분에게 그냥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SN의 마스코트 김보람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람 씨, 오늘 여백습에서 만나볼 내용이 뭔가요? 너무 궁금해. 예원 씨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네, 보다 먼저 네. 혹시 제인 씨는 다이어트 하세요? 당연하죠. 평생 달고 사는데 정말이지 한 번쯤은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마음껏 먹어보고 싶어요. 어머. 제인 씨 진짜 의외다. 나는 제인 씨 원래 마른 체형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관리하는 여자예요. 어머. 저 물만 먹어도 살찐 체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다이어트 하세요? 안 해본 게 없죠. 요즘은 고구마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데 매일 고구마만 먹으니까 세상이 다 고구마로 보여. 어떡해. 그거다. 빨리 살을 빼든가 해야지. 아니 근데 다이어트는 왜요? 네, 바로 여성의 평생의 숙제, 바로 이 다이어트가 오늘 여백습의 주제인데요. 이 제인 씨처럼 여자 연예인들은 특히나 다이어트에서 해방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자 연예인들, 과연 그 그녀들의 놀라운 다이어트 비결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잘 알려진 다이어트 방법의 허와 실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여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스타 다이어트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Okay, let's not jump the gun. 여자들이 It was 모여 the best 주로 date that I've had in a 이야기하는 long time, and I 화제거리는 wasn't even 무엇일까? thinking that it was a date. Oh, 남자, and when he kissed me goodnight. 영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다이어트. 특히 TV 속 스타들의 날씬하고 완벽한 몸매는 다이어트에 열광하는 우리 여우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데, 스타의 황금 바디라인, 그 비결이 궁금하다. 스타 다이어트의 비밀, 지금부터 낱낱이 들여다보자. 연예인들에게 날씬한 몸매는 자기관리의 표상이자 자존심. 한때 소녀시대는 하루에 단 800kcal 섭취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고, 스타에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영원한 살과의 전쟁. 그녀들의 다이어트 노하우, 그 비결은? 최근 신곡 투 디퍼런티어즈의 활동을 성공리에 마친 유빈. 그녀는 이번 앨범에서 노바디 때와는 몰라보게 달라진 몸매로 컴백.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유빈의 다이어트 비밀은 하루 1000회 이상의 줄넘기. 줄넘기 다이어트는 산소를 소모한 유산소 운동의 하나로서 특별한 장비 구입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운동으로서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10분만 줄넘기를 하더라도 30분 정도 5kg 달린 것과 비슷한 정도의 칼로리 소모가 있어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많은 에너지 소모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빈 외에도 연예계에는 줄넘기로 몸매를 관리하는 스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줄넘기 스타는 무려 하루 3000회 이상 줄을 넘었다는 김하중. 또한 박솔미와 오유나 역시 손에서 줄을 놓지 않는 줄넘기 마니아. 줄넘기 같은 경우는 체중이
부하되는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력이 약하거나 운동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많이 하게 되면요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가서 관절염 같은 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작을 할 때는 조금씩 약한 단계에서 시간을 점점 늘려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20분에서 30분 이상을 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체중이 과도하게 많은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줄넘기를 하는 거는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여느 배우 못지않은 빼어난 몸매로 여우들의 다이어트 호기심을 자극하는 개그우먼, 개그계 모델 라인 박현화. 이기적인 S라인으로 늘 화제의 중심에 서는 그녀는 최근 한 매체에 출연, 자신의 독특한 다이어트 노하우를 공개했는데 박현화의 비밀은 냉장고 앞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부착, 냉장고를 열 때마다 식욕을 절제했다는 자극 다이어트 마니아 박현화. 자극 다이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꾸 자극을 자신한테 줌으로써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다이어트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날씬한 사람의 모델 사진을 보게 한다든지 칼로리가 많은 걸 먹었을 때는 굉장히 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자극적인 비만의 사진, 또 지방의 사진, 또 날씬한 사람의 모델의 사진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말하죠. 자극 다이어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특별히 돈이나 시간이 드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해이해질 때 또는 자극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하다가 지치기 쉬운데요. 이런 자극이 중간에 되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결심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익이 되는데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고 지방을 과다하게 축적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줄넘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도 사진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자극 다이어트도 실패한다면 부작용 없이 살을 빼주는 한방 다이어트는 어떨까? 보통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과 그리고 이제 소모되는 칼로리의 불균형 그리고 신체 근육량과 지방량의 불균형 상태를 말합니다. 한약에서는 이것을 기와 혈의 불균형, 음과 양의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한약 다이어트는 이런 식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서 요요현상 없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비만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담석증과 같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은 오히려 또 살이 빠질 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체질에 맞춰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질환들의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이어트 하면 역시 칼로리를 조절하는 식이요법이 진리요 지름길. 특히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그 음식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하지만 원푸드 다이어트도 그 이름 그대로 어떤 음식 한 가지를 주로 하는 것으로서 포도 다이어트, 유행했던 바나나 다이어트나 어떤 음식 하나만 갖고 하는 다이어트인데요. 실제로는 음식 하나만 갖고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그 당시에는 체중 감량이 굉장히 쉽게 볼 수는 있지만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많아서 바로 요요 현상이 오거나 또는 면역 기능 저하로 질병을 얻을 수 있는 위험도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헐리우드 스타들은 무조건 탄수화물 섭취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균형 잡힌 식단을 구축. 그녀들만의 독특한 다이어트 노하우를 만들었다. 두캉 다이어트는 프랑스의 두캉 박사가 처음 만든 황제 다이어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주로 단백질 위주로 하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되게 1주, 2주, 3주, 4주 그 코스를 마련해서 따라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첫 주에는 단백질만 먹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주에는 단백질에다가 채소만 조금 곁들이고 세 번째 주에는 탄수화물 약간 허용하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으로 초기에 굉장히 감량 효과가 큰 다이어트죠. 스타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전쟁 다이어트. 그녀들의 몸매 관리 비결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오늘부터 나만의 시크릿으로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역시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뭐 타고난 뭔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혹독한 다이어트를 감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아이돌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식단을 짜주고 혹독하게 관리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또 그런 걸 보면 또 마음이 짠해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나저나 나 네. 이제 다이어트 그만둘래요. 왜? 오늘 가지고 온 고구마 다 없애버릴 거야. 아니, 아니, 왜냐하면 살 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살 빼다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휴유증 생길까봐 걱정해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내가 고구마 그거 먹는 거 봤거든요. 내가 하나 달래니까 네. 밥이라고 안 주는 거 있지. 아니 그거 안 먹을 거면은 날 줘. 내가 치워줄게. 알았어요. 제가 몽땅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뉴욕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